마련해줄 이런 개똥 같은 정치를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재명은 깨겠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고올수록 진짜 깨겠구나. 여태까지 다 헛방이었는데 이건 진짜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비서들까지 다 요새는 우리 대통령님이 어차피 할 거니까 여기서 잘못 개기다가는 니들 뭐가지 다 잘려고 자기들끼리 좀 떨려가지고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게 정치란 말이야. 이제 구정을 앞두고 바로 이제 병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중앙대학교에서 은퇴한 김선두 교수라고 세화라고 요즘 말 그림을 그려왔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라서 그 서재 마루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지금 김선두 교수의 전시회가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들의 그 국정 지지율이 63%입니다. 지금 트럼프도 미국에서 지지율이 40%밖에 안 되니까 트럼프도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가 그만큼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득표율이 49.42%였던 것을 생각하면 국정 지지율은 엄청 높은 겁니다. 근데 그 높은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20, 30대와 60, 70대의 지지율이 아주 무척 올랐습니다. 20, 30대의 그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해서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부울경의 국정평가가 아주 상향됐습니다. 아주 높게 나오고 흔히들 얘기하기를 뉴 이재명이 출연했다. 여태까지 정치를 외면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뉴 이재명 계급으로 출연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념보다는 신뢰를 강조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이 그 방식이 마음에 든다 이거죠. 국민들이 아주 오픈된 공적 채널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20세기 서양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을 말할 적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stubborn. 아주 완강한 사실을 보고 얘기해라. stubborn fact.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어떤 구라를 쳐도 stubborn. 저렇게 서 있는 나무 하나보다 신빙성이 없지 않냐. 그건 생구라가 될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화이트헤드의 이 process and reality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리얼리티라는 것 갖다가 하나의 실체로 관념적인 하나의 존재로 상정을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리얼리티는 결국 알고 보면 프로세스다. 항상 움직이는 거. 이건 actual occas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actual occasion이라는 말은 이게 occasion이라는 말은 뭐 계획이다 이런 말 쓰지만은 이게 활동이에요, 결국. 활동. 활동한다는 건 뭐죠?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인다는 건 살아있는 것은 뭐죠?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거는 stubborn fact가 아니죠. 이런 형이상학 때려쳐라. 화이트헤드는 그런 방식으로 그 철학을 출발했습니다. 나는 stubborn fact만을 얘기하겠다. stubborn fact. 오늘 하루 여기 내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 여기 안경이 있다. 여기 이게 있다. 이런 게 전부 stubborn fact라는 거야. 이거를 여태까지 철학이 이런 명백한 사실을 철학의 소재로 삼지 않았다 이거야. 그거 있으니까 뭐 본질이 뭐냐, 실체, 우주의 근본이 뭐냐, 이게 다 쌩 거짓말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과의 하나님의 관계라든 이거 다 쌩 거짓말이다. 이건
그런 이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stubborn fact. 아주 속 시원한 말입니다. 우리의 정치에 있어서도 이재명이라는 존재에 대한 stubborn fact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팩트에 따라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 공개하죠. 그리고 뭐 국무회의를 옛날에는 어디 국무회의 뭐 얼씬도 못했죠. 무슨 그것이 자기들의 성경인 것처럼 쌩구라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스타본 팩트는 하나도 안 다루고 있는 거죠. 국무회의를 공개한다든가 수석 보좌관 회의를 공개한다든가 뭐 과학 영재들하고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전부 각 분야의 사람들과 현안에 관해서 토론하는 거를 전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게 정치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상상도 못해. 이걸 하면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자식들이 이게 거기 대해서 딴지를 거는 놈까지 생겨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보자 이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동학이 추구했던 게 민회잖아요. 민회. 전주 화약을 성립하고 나서 흩어져 가서 전부 가서 지방에서 민회를 통해서 사람들끼리 토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 짧은 시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의 시기였죠. 이건 나는 그 전주 화약 이후에 소위 그 집강소 설치 시대를 갖다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진정한 민주주의, 파리 꽃면과 같은 그냥 그 완전한 우리 민중의 꽃면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정하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됐던 거죠. 이 정약용 같은 사람들만 해도, 기존 체제의 수정 보완만을 생각했지. 이거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지면서 최수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망치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렵다. 순망치한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중국이 열강에 대해서 아편전처럼 깨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속세무책으로 끝나는 거다. 왕조고 뭐고 이제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생각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인식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학문의 소재가 달라져야 모든 게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왕정에 매달려 가지고 지식인들이 방황하고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아예 그 과거 시험에서 배제됐다는 것 자체가 재간의 자손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그러니까 엘리트 진입 코스가 완전 두절된 상태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전 세계를 그야말로 저 동북까지 댕기면서 장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봤거든. 어느 누구도 조선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볼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서 이제 조선은 끝났다. 500년의 조선 왕조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 새로운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 사람이 개벽이라고 부른 거예요. 새 세상이 온다. 그러면 개벽을 맞이하려면 개벽의 사유가 있어야 되냐. 그런데 열강의 침탈을 배경에 있는 기독교라는 놈은 완전히 수직적 왕정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황제 노릇을 하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 조선 왕조보다 더 심각한 수직 관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한다면 그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야말로 하나님을 창조한다. 이것도 참이다. 하나님이 일이고 이 세계가 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야말로 일이고 하나님은 다다. 그런 화이트헤드의 난해한 명제를 이미 우리 최수훈 선생은 19세기 전반에 확보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써 대학교 때 이 동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화이트헤드랑 이렇게 볼 적에 화이트헤드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사유가. 근데 하여튼 둘 다 출발이 stubborn fact란 말이에요. actual occasion. actual, 현실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actual occasion.
그러니까는 이 actual occasion하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eternal object라고 우리가 그런데 eternal object에다 지나치게 이걸 기라고 그런다면 이걸 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리라는 것 자체가 화이트헤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있을 수가 없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활동이고 하나님은 리가 아니라 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우주 공간에 저 멀리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하나의 먼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먼지라는 물체를 하나님으로 상정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 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된다. 오픈된 공적 채널, 이 stubborn fact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명명백백하게, stubborn하게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고 어느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건데 그러한 것이 상식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 이상의 어떠한 오픈한 자기를 까발겨서 자기를 정확하게 자기 어떤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서 펴나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체제를 만들지 아니하는 한 꺼져 출마할 생각하지 말어. 네가 무슨 앞으로 이 개벽된 세상이 오고 있는데 그건 지금 부동산 문제 지금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자기들이 뭐 그 집을 차지하든 아니든 간에 여태까지 아파트 정책이라는 게 왜 못 잡아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다 아파트 값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온갖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온갖 핑계 대면서 그 부자 새끼들 그리고 그 토목 건축하는 새끼들을 한테 유리하게끔 걔들이 우리 국민 투표에 1%도 영향을 못 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100%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걔들한테 잘못 보이면 정치는 망한다. 이런 개똥 같은 여태까지 핑계로 항상 뭐 법령의 수준을 낮추고 연기시켜주고 지랄하고 뭐 하다가 다 시시부지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을 우리가 못 잡을 수가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동산이라는 거는 살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전부 투기의 이 여건을 마련해주는 이런 개똥 같은 정치를 여태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재명은 깨겠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고올수록 진짜 깨겠구나. 여태까지 다 헛방이었는데 이건 진짜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비서들까지 다 요새는 우리 대통령님이 어차피 할 거니까 여기서 잘못 개기다가는 니들 뭐가지 다 잘려고 자기들끼리 좀 떨려가지고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게 정치란 말이야. 이게 폴리티컬 리더십에 세계사에 남을 어떠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국내외적으로 엄혹한 현실을 바르게 보고 매진하는 정관, 매진, 여운형 선생이 하는 말, 정관 바르게 보고 무조건 밀고 나가면 이게 정치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거지. 지금 정신이 뭐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면은 그거를 보좌하는 게 그 여당이라는 건 그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빨리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관 매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집권 여당은 속도 있게, 지금 민주당 의석이 167석 아닙니까? 167석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입법, 민생 입법을 해야지. 근데 지금 입법 태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합당이니
이런 말이, 그런 걸 가지고 3, 4조 그냥 낭비해버리고, 그러면서도 해야 할 민생 입법은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민생 현안 입법률이 겨우 20%밖에 안 돼요. 20%.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전 국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아주 무서운 정말 정책을 지금 하나하나 밀고 나가고 새로운 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20%밖에 모든 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지금 이런 입법 태만에 대해서, 이 태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가혹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열렬하게 지지하는데 집권 여당 민주당이 현재 발목 잡고 있는 형국이니 이것은 통탄을 노릇이라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일하는 행정부의 현안을 입법부가 질질 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이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